안녕? 야우예요. 오늘은 옛날에 하기로 해놓고 가계부는 열심히 썼는데 유튜브 영상을 올리지 않았던 제 가계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2017년 12월 한 달 동안에 돈을 얼마를 어떻게 썼는지, 독일 같은 경우에는 뭐 물가가 그렇게까지 많이 변하거나 변동이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어, 이 시절의 물가랑 지금이랑 거의 똑같다고 보셔도 돼요. 아주 조금씩 오른 것들이 조금 있긴 한데, 예를 들면은 그 500g짜리 밀히 라이스라는 게 우리나라 쌀이랑 좀 비슷한 앤데, 걔 같은 경우에 10센트가 올랐습니다. 한 130원 정도일까요? 굉장히 최근에 그런 게 조금씩 올랐는데, 근데 그런 거를 제외하고는 웬만하면은 이때 물가나 지금 물가나 거의 똑같기 때문에 지금 물가도 대충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영상을 왜 2017년 12월이냐? 일단 제가 가계부를 정말 열심히 썼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가계부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가계부를 따로 쓴다기보다는 제가 그냥 생활비를 받아가지고 그 생활비 한도 내에서 돈을 쓰는 방식으로 소비 패턴을 바꿔서, 이때는 제 생활비라는 게 정해져 있지 않고 그냥 내가 얼마나 쓸 수 있는가 보자를 트래킹하는 시기였는데, 이제는 생활비가 따로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계부는 더 이상 쓰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귀찮아서 더 이상 쓰고 있지 않아요. 한 6개월 쓰니까 못 해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2017년 가계부를 공개하겠습니다. 짜잔! 이렇게 리스트가 쭉 있는데요. 이 중에서 하나하나씩 가볍게 얘기를 해가면서 얘기를 나눠볼게요. 이 파일은 아마 다른 데다가 이제 밑에 링크에 공유할 수 있게 공유를 할 테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항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따로 그 몇 그램이다까지는 적지 않았어요. 바나나 같은 경우에는 아마 한 1kg에 한 2유로 하나? 어쨌든 바나나가 0.393유로였고, 트리플 버터를 왜 샀는지 모르겠습니다. 트리플이 송로 버섯 향이 첨가된 버터인데, 저는 트리플 향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요. 사서 괴롭게 꾸작꾸작 먹었던 기억이 나고, 냉동 춘권 이런 거 이제 4개 정도 든 건데 그냥 구워 먹으면은 먹을만해요. 1.89유로에 샀고요. 이 쌀이 지금은 이제 몇 달 전부터 0.59유로로 올랐습니다. 0.59유로로 올랐고요. 양파 같은 경우에 많이들 사시죠. 양파 같은 경우에 1kg에 1.49유로. 그 다음에 감도 이제 아마도 이제 감이 개당으로 가격이 계산이 돼가지고, 감 같은 경우에는 한 0.5에서 0.6유로 정도 해요. 연어 같은 경우에도 가끔씩 사 먹는데, 연어가 아마 독일에서 장 보는 것 중에 아마 제일 비싼 항목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 뭐 우리 동네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슈퍼마켓에 가면 훨씬 더 싸게 살 수 있거든요. 귀찮아서 안 가지만 그렇고, 치킨 윙을 외식으로 잡아놨네요. 맥도날드에서 잡아놨네요. 계란 같은 경우에는 계란이 종류가 워낙 다양해서 예전에 영상을 올린 적도 있는데, 보덴 할퉁이냐 프라이란트 할퉁이냐, 그러니까 닭이 축사에서 길러진 닭이냐 방목해서 키운 닭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계란 가격이 차이가 나게 되는데, 1.59유로면은 뭔지 모르겠네요. 보통 이제 제일 싼 보덴 할퉁 계란이 한 1.2유로 정도 하고, 이제 비오나 프라이란드 할퉁 같은 경우에는 한 2점 몇 유로대를 하는 편인데, 1.6유로짜리 계란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바둑 두는 데서 차를 마셨고요. 돈을 그렇게 많이 막 식비 외에 막 쓰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냄비가 너무 필요해서 냄비를 하나 샀고, 그 다음에 집세가 지금 이때는 기숙사에 살고 있던 시기인데, 기숙사 이제 비용이 250유로에 뭐 난방이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는 가격입니다. 그리고 엄마가 5만 원을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덕질하고 책 사는데 돈을 조금 샀고,
그다음에 램프를 만들었어요. 무드등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원래는 11월 전에 만들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12월로 넘어와서 이때 그걸로 잡히게 되었습니다. 생리대 같은 경우에는 이때까지만 해도 지금도 가끔씩 생리대를 사서 쓰는데 어, 저는 생리컵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생리컵 같은 경우에도 그냥 대임이나 마트 같은 데서 그냥 기본적으로 살 수 있고 생리대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좀 차이가 많이 나는데 1.9유로 정도, 1.09유로라고 하면은 되게 싼 축에 속하는 생리대고 여기서 조금 더 비싸지면은 한 3. 몇 유로, 한 우리 돈으로 4,000원 정도면 사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식비가 이렇게 있고요. 이 조명을 투자로 잡은 이유는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열심히 찍어가지고 부자가 되자라는 의미로 산 조명이기 때문에 투자로 잡았는데 지금 투자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전거가 펑크가 나가지고 패치를 샀는데 이것도 안 쓰고 있네요. 안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조명에 전구가 포함이 되는지를 모르고 전구를 또 샀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도 전구가 굴러다니고 있어요. 언젠가 이 전구가 나갈 날을 기다리면서. 그랬고 이제 자전거 같은 경우에 자전거 불이 이제 안 들어와서 이제 이때까지만 해도 학생 신분으로 버스를 타고 다닐 수 있었는데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 위해서는 독일의 자전거는 무조건 불이 있어야지 그게 불법이 아니에요. 무조건 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불이 고장이 나서 그냥 아마존에 싼 거를 주문을 했고요. 지금은 이때 이게 만족스럽지가 않아서 40유로를 주고 다른 불을 또 산 상태입니다. 복사 뭘 했을까요? 모르겠네. 우표가 1.45유로면은 아마 큰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우표일 거예요. 뭘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한 1kg, 2kg 이 정도 이내에서 이제 그 서류 같은 거를 보낼 수 있는 게 1.45유로고 독일 내에서 편지 같은 거를 보내려면 0.7유로, 그 다음에 독일 외에 한국으로 편지를 붙이려면 0.9유로 정도를 내시면 됩니다. 편지 쓸 거 있는데 까먹고 있었네. 그리고 이때는 집을 구해야 이제 기숙사에 살 날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집을 구하려고 했는데 좀 약간 꼬였죠. 이 돈이 굉장히 낭비가 된 돈인데 슈퍼 같은 경우에는 재정 증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집을 구할 때 너가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닌지를 증명해 와라라고 하는 게 이 슈파인데 슈파를 집을 구하려면은 이거를 요구하는 집주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슈파를 1년에 한 번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면 이거를 그냥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한 4주에서 6주 정도가 걸려요. 그리고 그 독일 내에 은행 계좌라든가 이런 게 없는 경우에는 받기가 힘들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슈퍼를 받으려고 하시면은 집을 구하는 데서 훨씬 더 일찍 한 4주에서 6주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주문을 하시는 게 좋고요. 아니면은 포스트방크에 가시면은 30유로 이 가격 29.9유로를 내면은 당일에 바로 이 슈파 종이를 떼줍니다. 하지만 저는 제 집주인이 이거를 요구를 안 해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집을 하나 보고 왔어요. 보고 이 집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슈퍼를 뗐는데 다른 집에 들어가게 되면서 근데 그 집 주인은 슈퍼를 요구를 안 해서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돈은 정말 아깝네요. 왜 뗐을까? 그리고 이제 회사 앞에 파니니를 하나 사 먹는 게 3.09유로 5% 할인을 받아서 3.09유로를 냈고요. 이 파니니 하나만 먹어서는 배가 별로 차지 않아요. 저녁에는 와 정말 외식을 많이 했구나. 저는 지금 같은 경우에 한 달에 한 번? 0에서 2번 사이로 외식하거든요. 근데 하루에 2번이나 했다는 거는 그래서 저녁은 이제 라가할레라는 가게에서 차랑 그다음에 버거를 먹어서 12유로를 냈네요. 그리고 또 쌀을 사고 당근도 전 당근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당근을 이렇게 보통 보면은 뭐 500g 1kg 이런 단위로 뭉텅이로 파는데 이제 한두 개만 살 수 있는 가게 슈퍼들이 있어요. 에데카라든가 좀 큰데 가면은 그렇고 참치캔이 0.99유로 아마 네토에서 샀던 것 같아요. 빵이랑 고기가 뭐지? 그리고 이때는 학생 신분이었기 때문에
건강보험을 냈습니다. 이 12월의 가계부는 제가 직장인이 된 다음에 어, 쓰게 된, 그러니까 직장인이 된 첫 달의 가계부인데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 내역을 내기 때문에 제가 11월까지는 아직 고용이 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11월에 건강보험 항목을 낸 게 이 건강보험 항목이에요. 그리고 토마토를 샀고 치즈케이크 같은 경우에는 어, 그 냉동으로 된 치즈케이크 있는데 가끔씩 사 먹습니다. 이제 약간 해동을 해서 열심히 썰어 놓은 다음에 다시 얼려서 그렇게 먹어요. 새우도 보통 이제 생새우는 파는 거를 못 봤고 엄청 큰 데 가면 팔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 파는 걸 한 번도 못 봤고 냉동새우 한 3에서 400g 정도 되나요? 3에서 한 500g 되나? 그거를 이제 슈퍼마켓에서 3.99유로에 살 수 있습니다. 뭐 버섯 같은 경우에도 그냥 흔하게 해먹기 좋고요. 이 파니니는 위에 있는 거랑 같은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TV 수신료를 그 독일에서 모든 플랫에 한 명은 혹은 한 번씩은 무조건 내야 돼요. 뭐 옛날에는 TV가 없으면 이걸 안 내도 됐는데 이게 바뀐 지 좀 꽤 돼가지고 이걸 무조건 다 내셔야 되는데 한 달에 17.5유로를 내게 됩니다. 세 달치를 낸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플랫에 살 때는 제가 돈을 내고 다른 애들한테 그 돈을 받았어요. 그리고 뭐 멀티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사를 가고 이제 필요할 것 같아서 멀티탭 6구짜리를 5.99유로에 좀 저렴하게 산 편이에요. 저렴하게 샀고 그다음에 이전에 한국에 다녀왔기 때문에 한국 통신비 원으로 표시를 해뒀는데 제가 가계부를 쓰면서 되게 고민이 많았던 게 내 자산이 여러 통화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트래킹을 하고 어떻게 관리를 할 건지가 굉장히 큰 고민이었어요. 아직도 별로 그러니까 좋은 방법을 찾아내지 못하긴 했는데 그냥 저는 그냥 이런 식으로 따로 구성될 수 있게 적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비용이 어떻게 잡히고 이제 합계를 볼 수 있게. 그리고 이제 저희 동네에 몇 안 되는 맛있는 식당, 아시아 식당에서 베트남 쌀국수를 먹었고요. 왜 이렇게 외식을 자주 했니? 이날도 외식하고 이날도 외식하고 와. 제가 아직 학생이던 때여가지고 그 베개에 살았는데 그러니까 플랫쉐어를 했는데 그 부엌에 가기 싫어가지고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그래서 계란 같은 경우에 그 썰린 그거 이게 뭘까? 썰린 그거. 그리고 뭐 식용유 같은 경우에 0.99유로를 받았고요. 월급은 이전에 몇 달 동안 제가 일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월급을 줬어요. 그래서 공개를 해봅니다. 왜냐면 이 돈이 제 월급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나 일 안 했는데 너네 왜 돈 주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부분만큼을 빼고 남은 돈을 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첫 월급인데 금액이 너무 적어가지고 약간 마음이 아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요. 냉동 닭날개도 열심히 사 먹다가 냉동 고기가 그렇게까지 좋은 것 같진 않아가지고 그러고 있고 신라면, 컵라면이 3유로밖에 안 한다고? 대충 적은 것 같은데.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는 컵라면 하나당 한 1.2유로, 0.99유로 뭐 이 정도에 사실 수 있어요. 신발을 4유로에 샀다고? 이게 뭐지? 4유로짜리 신발이 있다고? 아, 쪼리를 샀구나. 그냥 편하게 신을 쪼리를 샀네요. 그리고 이제 아이라이너를 하나 산 게 2.95유로. 근데 왜 샀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 썼나? 두 번 썼나? 케찹을 0.79유로에 샀고, 빵 같은 경우에도 무슨 빵을 얼마나 샀냐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뭐 전체적으로 그렇게까지 비싼 물가는 아니에요. 굉장히 저렴하다고 볼 수 있고, 정말 정말 아껴 사는 경우에는 한 달에 100유로, 그러니까 한 13만 원 정도로도 먹고 사는 거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활 물가나 이런 슈퍼마켓 물가 같은 경우에는 도시 따라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지도 않아서
대충 그냥 이 정도 물가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달에 짜잔 이런 식으로 어, 내가 얼마를 소비를 했고 얼마가 들어왔고를 계산을 약간 해봤는데 뭐 원화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는 게 별로 없으니까 5만 원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한 12만 원을 썼고요. 유로 같은 경우에는 월급이 토막이 나서 1240유로를 받았고 지출 같은 경우에 674유로를 한 달에 썼습니다. 이때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약간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 달에 안 나갈 돈,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일회성 소비, 지속적인 소비가 아니라 일회성 소비, 그리고 그냥 안 써도 됐을 돈을 따로 잡아뒀었는데, 근데 사람이 저축도 내공이어가지고 이게 저축을 안 하다가 너무 타이트하게 하려고 하면은 약간 탈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7월까지는 가계부를 열심히 쓰다가 그다음부터는 약간 멘탈이 터져가지고 그냥 저축을 거의 포기를 하고 그냥 제가 쓰고 싶은 대로 돈을 썼어요. 그래서 어, 돈 모으는 속도가 좀 느려졌었죠. 그래서 이제 지출 항목별로 보면은 식비를 93.56유로를 썼고 그다음에 외식비가 41.09유로 그러니까 식비가 한 130유로 정도를 썼고요. 근데 이때는 약간 이제 뭐 이런 월급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처음 하던 시기여가지고 좀 많이 아껴 쓴 편이긴 해요. 그리고 이제 기타 비용 같은 경우에 한 이 정도를 한 10만 원 정도, 13만 원 정도를 썼고 문화생활 비용을 따로 잡았고요. 그다음에 고정비 같은 경우에는 이때 당시에는 한 달에 392유로 정도가 나갔습니다. 지금은 한 470유로 정도가 매달 나가는 것 같아요. 인터넷이라던가 뭐 이런 비용들을 이제 그때 기숙사에서 할 때는 학교에서 인터넷 비용이나 이런 거를 따로 청구하지 않았는데 지금 인터넷 같은 것도 제가 다 따로 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투자에 73유로 아직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언제쯤 유튜브로 떼돈을 벌어볼까요? 언제쯤 다시 광고가 달릴까요? 제가 광고가 잘린 지 지금 1년 3개월이 됐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계부를 써봤고요. 음, 대충 어떤 느낌으로 살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그냥 슈퍼마켓에 가서 이런 건 얼마 정도 합니다라고 하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가계부를 직접 보여드리면은 훨씬 더 와닿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의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야구와 함께한 2017년 12월 가계부 뚜둔 그래서 제일 재밌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어, 다음 해 2018년 상반기까지는 제가 가계부를 되게 열심히 썼기 때문에 뭐 이 정도까지는 나눠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돈에 대한 이야기 제가 올리겠다고 예전에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이제서야 올리게 되는 가계부 영상을 올려보았습니다. 지금이랑 소비가 조금 달라진 부분도 있고 똑같은 부분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